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환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환을 정의하고 환을 몇 가지 좀 더 그 조건을 추가해서 다양한 형태의 환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제 환들 중에는 가환환 혹은 비가환환이 있었고요. 그리고 단위원을 가진 환도 우리가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눗셈 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나눗셈 환 중에서 가환 환을 우리가 체라고 부르고 비가환 환인 나눗셈 환을 사체라고 부른다. 그리고 정수하고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정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그 환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그 대수적인 구조가 환이 되는지, 그리고 그런 환 중에서 구체적으로 좀 더 많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수 전체의 집합, 요리수 전체의 집합, 실수 전체의 집합, 복수 전체의 집합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집합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덧셈과 곱셈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정수를 생각을 해보면 정수와 정수의 덧셈은 정수가 되고 정수와 정수의 곱셈은 정수가 됩니다. 따라서 정수 전체의 집합에 덧셈과 곱셈이 잘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 덧셈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아벨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M1의 성질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곱셈에 관해서 결합법칙이 성립을 하고, 또 정수의 덧셈과 정수의 곱셈을 생각을 해보면 분배법칙도 성립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정수 전체의 집합의 두 연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덧셈과 곱셈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환이 될 텐데요. 이 환이 좀 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M2의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즉 가환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곱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M3의 조건도 만족을 합니다. 즉 단위원, 즉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수 1이 곱셈에 대한 항등원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M4의 성질은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1이나 마이너스 1은 곱셈에 대한 여건이 정수로서 존재하지만 2나 3이나 이러한 정수들에 대해서는 정수로서 곱셈을 했을 때 1이 되게 하는 이러한 정수는 존재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정수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그 M4 조건을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M4 프라임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즉 두 정수의 곱이 0이 되면 A가 0이거나 B가 0이라는 성질을 만족을 합니다. 따라서 이 정수의 덧셈과 곱셈을 부여한 이러한 대수적인 구조가 환이 되면서 좀 더 그 자세한 성질을 생각을 해보면 정역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테그랄 도메인이 되지만 체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체와 정역을 이제 구분을 했었는데, 그 사실은 어떠한 그 환이 체가 되면 그 체는 반드시 정역의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즉 환 중에서 정역들 전체를 모아둔 집합과 체를 모아둔 전체 집합을 비교해 보면 이와 같이 정역 전체의 집합이 체 전체의 집합을 포함을 하는
그런 관계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사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 체가 주어져 있을 때 이것이 정역이라는 사실을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 체가 되면 이미 환이 되면서 M2, M3, M4까지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역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M4' 조건이 성립한다 라는 것만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이것이 체라고 하면은 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체에 있는 두 원소에 대해서 두 원소 A, B의 곱이 0이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일에 A가 0이 아니라면 체의 그 조건, 즉 M4를 생각을 해보면 A의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곱하기 B는 지금 0이 되는데요. 자, 이 식을 이용을 해보는데, 자, 그러면 A 인버스에 A 곱하기 B의 값을 계산을 해보면, 물론 이제 그 곱셈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괄호를 하는 방법에 상관없이 이제 결과는 동일할 텐데, A 인버스랑 A를 곱하게 되면 1이 되고, 따라서 B가 됩니다. 자, 그런데 결합법칙을 생각을 해보면 A, B를 먼저 곱하고 A의 그 곱셈에 대한 여건을 그 다음에 곱하는 것과 같을 텐데, 지금 A 곱하기 B가 0이라고 했으니까 A의 인버스랑 0을 곱하면 그 0을 곱한 것과 같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환에서는 그 0,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0과 임의의 그 원소를 곱하게 되면 그 결과가 항상 0이 됩니다. 따라서 B가 0이라는 결론을 얻습니다. 즉 A가 0이 아니면 B가 0이어야 합니다. 물론 A가 0이면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이제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A가 0인 경우와 A가 0이 아닌 경우로 나누어서 이것이 참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이 경우에는 당연히 성립하고요. 이 경우에는 지금 한 것처럼 B가 0이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립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M4' 조건을 만족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R이 정역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그냥 증명 없이 사용한 사실은 환에서 0과 임의의 원소의 곱이 0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언급 없이, 그러니까 확인 없이 사용을 했는데요. 자, 그것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환이라고 할 때, 환이면 덧셈에 대해서는 아벨군이고, 따라서 덧셈에 대해서 항등원이 존재할 텐데, 그 항등원을 우리가 0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이제 순서를 바꿔서 곱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을 해보죠. 자,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A 곱하기 0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 A 곱하기 0은 A 곱하기 0 더하기 0과 같습니다. 0 더하기 0이 0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분배 법칙을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a 곱하기 0이라고 하는 어떤 원소가 있을 텐데 그 원소를 더했더니 자기 자신과 같아졌습니다. 그런데 덧셈에 대해서는 아벨군이 되므로 우리가 이 값을 캔슬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 곱하기 0은 0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0 곱하기 a도 0 더하기 0 곱하기 a로 쓰고 나서 분배 법칙을 적용을 하고 그러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니까 캔슬을 시키고 따라서 이 값도 0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채는 무조건 정역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임의의 그 환의 원소와 0을 곱할 때는 0이다 라는 것도 같이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정수들의 전체의 집합에 그 덧셈과 곱셈을 생각하면 정역은 되지만 채는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채가 되면 정역이다 라는 이 명제가 성립은 하지만 이거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 예를 우리가 정수환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정수 전체의 집합에 이러한 덧셈과 곱셈을 생각한 것이 정역이 되는데 이 정역을 우리가 정수들의 환이라는 의미에서 ring of integers 혹은 정수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슷한 일을 유리수 전체의 집합에 곱셈과 덧셈과 곱셈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일단은 그 연산이 잘 정의가 되어 있겠습니다. 즉 유리수와 유리수의 덧셈도 유리수가 되고 유리수와 유리수의 곱셈도 유리수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유리수 전체의 집합의 덧셈만을 생각하면 아벨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곱셈에 대해서는 당연히 결합법칙이 성립을 하고 그리고 교환법칙도 성립을 하죠. 유리수의 곱셈을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M3 1은 그 유리수가 되기 때문에 유리수 전체의 집합을 생각하면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M4도 성립을 합니다. 즉 Q가 0이 아닌 유리수가 되면 Q 곱하기 Q분의 1이 1인데 이 Q분의 1이 여전히 그 유리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Q에는 곱셈 0이 아닌 유리수에 대해서는 곱셈에 대한 여건이 항상 유리수로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 유리수 전체 집합에 덧셈과 곱셈을 생각을 하면 채의 조건을 만족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리수 전체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집합에 덧셈과 곱셈을 우리가 부여한 대수적인 구조는 채가 되는데 이러한 채를 우리가 유리수로 구성된 채라고 해서 유리수채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rational number field 유리수채라고 앞으로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리수채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정역의 조건도 만족을 하고 있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실수 전체의 집합에 덧셈, 곱셈을 생각을 하더라도 유리수 전체의 집합과 유사하게 채의 조건에 만족을 하고 있고 복소수 전체의 집합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 덧셈과 곱셈을 부여한 이러한 대수적인 구조를 실수채라고 부르고 복소수 전체의 집합에 환의 구조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채가 되므로 그러한 대수적인 구조를 복소수채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환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 양의 정수 n을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 대수, 현대대수 1에서 잉여 류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했었고, 잉여군이라는 개념도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잉여군을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즉 G가 군이고 N이 G의 노멀 서브그룹, 즉 정규 부분군인 경우에 G의 N에 의한 잉여군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때 이 잉여군을 이제 구성하는 집합은 다음과 같은 형태의 코셋이었습니다. 자, 코셋은 G에서의 연산을 생각을 해서 A와 N에 있는 원소들을 그러한 연산을 했을 때 얻은 집합들을 다 모아둔 집합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다시 써보면 A, N입니다. N은 라지 N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고려를 한 것이죠. 자, 이러한 이제 것을 코셋이라고 부르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런 꼴은 좌잉여류라고 불렀고요. 이런 꼴은 우잉여류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N이 정규 부분군 노멀 서브그룹인 경우에는 A를 포함한 좌잉여류나 A를 포함한 우잉여류가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좌우 구분 없이 그냥 잉여류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잉여류의 집합을 하나의 원소로 생각을 하고요. 이거 자체는 이제 집합이긴 하지만 이것을 하나의 원소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잠시만요. 네, 이게 네.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원소로 하는 집합을 이제 생각을 한 것인데요. 잉여류 전체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잉여류 전체의 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연산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A를 포함한 잉여류와 B를 포함한 잉여류의 연산은 결과 자체도 잉여류 중에 하나로 약속을 하는데, 그 잉여류는 A와 B를 연산을 한 결과를 포함하는 잉여류라고 우리가 약속을 하게 되면 이러한 연산이 잘 정의된 연산이고, 그러한 연산에 대해서 이러한 잉여군이 잉여류 전체 집합이 군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현대대수 1에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반적인 형태의 잉여군인데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잉여군을 생각을 하기 전에 정수 전체의 집합을 생각을 하고 양의 정수 n에 대해서 ng를 생각을 해보면 ng는 g의 부분군이었습니다. 물론 이 정수 전체의 집합의 덧셈을 생각을 해보면 아벨군이 되는데, 즉 덧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데, 아벨군인 경우에는 이제 이 녀석을 갖다 이제 n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다른 임의의 정수 g에 대해 a에 대해서 a 플러스 ng. 자,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an이라고 표시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군의 연산을 나타낼 때는 이제 곱셈 형태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a하고 n을 곱하는 형태로 표시를 한 것이고요. 지금 덧셈인 연산 사용할 때는 여기 이제 덧셈 기호를 이제 쓰는 것 뿐입니다. 자, 이 결과는 덧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군이기 때문에 ng라는 집합과
A를 더할 때 순서를 바꿔서 더 했을 때 그것이 항상 같겠습니다. 즉 좌잉여류나 우잉여류가 동일한 정규 부분군이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러한 그 정수 전체의 집합이라는 아벨군의 덧셈군의 NG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잉여류들을 생각을 해보면 A 더하기 NG 꼴인데, 자, 이것을 우리가 A 바라고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G의 NG에 의해서 나누었을 때의 NG에 의한 잉여류들은 결국은 이러한 표현을 쓴다면 정수 A에 대해서 A 바들을 다 모아둔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정수를 다 고려할 필요가 없고 여기가 n인 경우에는 0바, 1바부터 n-1바까지만 생각하면 모든 잉여류를 다 고려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좀 더 편할 텐데요. 자, 우선은 이러한 그 잉여군을 우리가 간단하게 G, N, 바라고 표시를 하는 그런 군이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n이 8일 때 생각을 해볼까요? n이 8일 때는 그 G8의 바라고 하는 것은 그 A 바를 다 모아둔 것인데, 자, A가 0일 때 0바, 1바 해서 7바, 8바, 9바 이런 것들이 다 원소로 지금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무한히 많이 있는 것처럼 뭐 보일 수는 있지만 그 8바와 0바가 서로 같습니다. 그 이유는 0바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0 더하기 n, n이 8입니다. 즉 8의 배수들 전체의 집합에 0을 더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8g, 즉 8의 배수들만 다 있는 것이죠. 자, 8바를 생각을 해도 8 더하기 8g를 하더라도 8g에는 0, 8, 16 이런 것들이 이제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원소에 8을 더하면 0이 8로 바뀌고 8은 16으로 바뀌긴 하지만 집합 입장에선 달라지지가 않죠. 그래서 0바나 8바나 동일합니다. 비슷하게 1바와 9바가 동일하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0바부터 7바까지만 이제 원소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러한 형태의 이제 그 집합을 우리가 법 n에 관한 잉여류 전체의 집합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집합에 우리가 덧셈을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아벨군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현대에서 원에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잉여류들 사이에서의 그 덧셈의 정의는 A라는 정수와 B라는 정수를 정수 입장에서 덧셈을 하고, 그리고 A 플러스 B라는 정수를 생각을 했을 때 그 정수에 대해서 잉여류를 이제 대응을 시키는 방식으로 덧셈을 우리가 약속을 했었고, 곱셈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지금 8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2바 곱하기 5바는 10을 생각을 하고 10의 반대, 10의 반은 n이 8인 경우에는 2바와 동일하죠. 자, 그리고 뭐 2바하고 7바를 더하는 경우 생각을 해보면 9의 바가 되는데 9바는 1바랑 동일합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이제 덧셈과 곱셈을 이제 부여를 했는데, 덧셈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아벨군이 됩니다. 그리고 곱셈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일바가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GN 바에 지금까지 현대대수 원에서는 덧셈만 생각을 했었는데 환을 생각을 하는 거니까 GN 바의 덧셈과 곱셈, 지금 이렇게 약속된 잉여류들 사이의 덧셈과 곱셈을 정의하면 아벨군이 되고, 곱셈에 대해서 결합법칙, 교환법칙, 항등원이 존재하므로 이 환은 단위원을 가진 가환환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또 가려졌네요. 잠시만요. 그 앞에서도 약간 좀 가려졌네요. 네. 여기는 여기서부터 좀 가려졌네요. 네, 이거는 앞에 갑자기 뜬금없긴 하지만, 자, 정역이라는 글자를 썼었던 거고요. 여기서는 그 잉여류들 사이에서의 연산을 어떻게 약속을 했는지 하는 것인데, 약간 좀 옮겨서 다시 쓰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연산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가려진 거를 이제 옮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원을 가진 가환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단위원을 가진 가환환까지는 되는데 조건을 더 만족을 하는지를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 M2, M3까지는 만족을 하는 거니까 M4 혹은 M4 프라임을 만족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4 프라임을 먼저 생각을 해보죠. 앞에서 체가 되면 정역이 반드시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정역이 되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n에 따라서 정역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예로 들었던 n이 8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정역이 되려면 M4 프라임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즉 두 개의 잉여류를 곱해서 0이 되면 여기서는 0바가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죠. 그러면 A바가 0이 되거나 혹은 B바가 0이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성립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서 2바하고 4바를 곱해보면 2, 4, 8이니까 8바, 즉 0바가 됩니다. 그런데 2바도 0바하고는 다르고요. 4바도 0바하고는 다릅니다. 즉 둘 다 0은 아니지만 곱해서 0이 되는 그런 원소가 존재하죠. 따라서 n이 8인 경우에는 정역이 되지 않습니다. 정역이 되지 않으면 체도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체가 된다면 반드시 정역이 되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G8의 바는 정역이 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G2 정도 할까요? 그냥 제일 간단한 G2 바. 지금 여기가 2가 이제 소수인데, 소수가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체가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일단은 이제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GN 바를 생각을 해보면 단위원을 가진 가환환까지는 항상 성립하지만 n에 따라서 정역이 되지 않고 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잉여류에 관련해서 그 현대대수 원에서 했던 몇 가지 성질들을 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GN 바에 있는 두 원소가 동일하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A 바의 의미가 A 플러스 NG의 집합이고요, B 바가 B 플러스 NG라는 이러한 그 잉여류를 의미하는데, 두 잉여류가 같을 필요충분 조건은, 지금은 사실은 이제 NG가 그 정규 부분군 혹은 정수의 덧셈이 아벨군이기 때문에 뭐 그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겠지만, A에서 B를 이제 뺀 것이 N의 배수가 되면 두 개의 잉여류가 동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즉 A 빼기 B가 N의 배수라는 뜻은 N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즉 N이 A-B의 약수고 A-B가 N의 배수다 라는 것과 동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모듈로 N으로, 법 N으로 합동이다 라는 그러한 표현도 우리가 도입을 했는데요, 이 표현은 정확하게 두 값의 차이가 N의 배수가 되는 경우에 법 N에 관해서 합동이다 라고 우리가 불렀습니다. 즉 A바랑 B바가 같을 필요충분 조건은 A와 B가 법 N에 관해서 합동일 때, 같은 값일 때 잉여류가 동일하겠습니다. 자, 곱셈과 덧셈을 정의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우리가 설명을 했었고요. 자, 이러한 그 덧셈과 곱셈을 생각해 보면 GM바라고 하는 이 집합은 단위원을 가진 가완환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환을 법 N에 관한 잉여류들로 구성된 환이라는 의미에서 잉여환 혹은 그냥 잉여환 혹은 잉여류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러한 잉여류 환의 이그젬플을 하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이 4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덧셈하고 곱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원소가 4개밖에 안 되니까 덧셈도 그렇고 곱셈도 그렇고 이런 연산표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0하고 더하면 상등원인 거니까 0은 덧셈에 대해 상등원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주어지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첫 번째 컬럼에 있는 값을 A라고 부르고 A바라고 부르고 첫 번째 행에 있는 값을 B바라고 부를 때 이 테이블에 있는 값은 A바와 B바를 더한 값을 쓰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1바와 1바를 더하는 거니까 2바가 되겠죠. 여기는 3바, 여기는 4바라고 써도 되지만 0, 1, 2, 3바 중에 하나로 쓴다면 0바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2바와 1바를 더하면 3바, 여기는 0바, 다시 1바, 여기는 0바, 1바, 3바, 3바 더하면 2바가 되겠죠. 자, 비슷하게 곱셈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죠. 자, 0하고 0을 곱하면 0바, 0하고 1을 곱해도 0바, 0이 곱해도 0바, 이것도 0바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잠깐 소개를 했는데 환에서는 0과 곱하면 항상 0이 나온다 라는 것을 이 계산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1바와 1바를 곱했으니까 1바, 그 다음은 2바, 3바죠. 즉 1바가
곱셈에 대해서 항등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그대로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2바와 2바를 곱하면 2, 4가 되는데 4바는 0바와 동일하겠고요. 그 다음에 2, 3은 6은 6바는 2바와 동일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하고 2 여기도 마찬가지고 3, 3은 9는 1바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표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 앞에서 이 녀석이 정역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었는데요. 지금 n이 4인 경우에도 정역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어떤가요? 자, 2바와 2바는 0하고는 다르죠. 근데 그걸 곱했더니 결과가 0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정역이 되지 않는 또 다른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정역이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기약 잉여류라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기약 잉여류 전체의 집합을 우리가 gn 바의 스타라고 표기를 했는데 기약 잉여류들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합니다. 자, a와 n이 서로 소인, 즉 이 괄호의 의미는 이제 최대 공약수를 의미하는 기호로 우리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즉 a와 n의 최대 공약수가 1, 다른 말로 a와 n이 서로 소 relatively prime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러한 잉여류들을 다 모아둔 집합이 기약 잉여류들 전체의 집합이 되고 그 집합을 스타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기약 잉여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기약 잉여류들은 그 잉여류의 곱셈에 대해서 여원이 존재하는 그러한 원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원소를 우리가 단원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단원들 전체의 집합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n이 1인 경우에는 약간은 좀 얘기하기가 좀 번거롭기 때문에 n이 2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서 우리가 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런 경우에 기약 잉여류 전체의 집합은 단원 전체의 집합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죠. 단원의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단원이라고 하는 것은 A바가 단원이라는 뜻은 A바가 0이 아니면서 그리고 어떤 0이 아닌 원소가 물론 이제 적당한 원소가 존재합니다. 어떤 거냐면 A바랑 B바를 곱했을 때 1이 되는 그런 원소가 존재하는 원소, 0이 아닌 원소를 우리가 단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잉여류의 곱셈을 생각을 했을 때 B바는 A바의 곱셈에 대한 여건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즉 단원이라고 하는 것은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는 그러한 원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n이 4인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4와 서로 소가 되는 a를 생각을 해보면 1바와 3바가 있겠죠. 자, 1바하고 3바는 기약 잉여류들이고 그리고 단원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1바와 1바를 곱하면 1바가 되기 때문에 1바의 여건이 1바가 되는 것이죠. 그걸 다시 써보면 따라서 1바의 곱셈에 대한 여건은 1바가 되겠습니다. 자, 3바는 3바랑 곱했을 때 1바가 됩니다. 따라서 물론 이제 교환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3바도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이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하 잉여류라는 것들도 여기서 이제 구분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기하 잉여류는 단원과도 동일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결과를 좀 확인해 보면 덧셈과 곱셈 표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요. 이것을 보니까 정역이 되지 않고 채도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채가 되면 반드시 정역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로부터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이 표를 보고 채가 되지 않는 것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1바나 3바는 단원이기 때문에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므로 채가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단원이 아닌 2바를 봐야 되겠습니다. 즉 2바와 다른 것들을 곱했을 때 (1바가) 되는 그런 원소가 존재하면 2바가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는데, 채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M4가 성립하지 않는 예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2바를 보니까 어떤 것과 곱하더라도 절대로 1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즉 2바는 곱셈에 대한 여건이 주어진 환에 존재하지가 않고, 따라서 M4가 G4바에 대해서 성립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따라서 채가 될 수가 없다 라는 것도 구체적인 연산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 기하잉여류들의 집합이 단원들의 집합과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자, n이 특별히 소수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즉 GP 바에서 P가 소수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자, 이 경우에 기하잉여류들은 P와 서로서인 A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인데요. 자, 이때 그러한 것은 1, 2 해서 P-1까지 다 생각을 해보면 0바를 제외하면 그 P와 서로소가 되겠습니다. P가 소수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단원들이 되고, 따라서 0바를 제외하면 모두 단원이고, 따라서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GP바라고 하는 이러한 환에 대해서 M4의 성질을 생각을 해보면, 조건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있는 원소 중에서 0이 아닌 원소, 즉 0바가 아닌 원소에 대해서는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한다 라는 것이 M4의 조건이었는데, 그 조건을 만족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P가 그 소수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M1은 당연히 성립하고요, M2, M3까지 성립을 했었는데, n이 소수인 경우, P가 소수인 경우에는 M4까지 성립을 하므로 이 경우에는 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채의 그 원소의 개수는 오더는, 즉 위수는 P가 되죠. 그래서 유한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P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채가 됩니다. 유한채가 됩니다. 자, 이런 유한채 중에서 가장 그 중요하게 컴퓨터 사이언스, 즉 컴퓨터 입장에서 중요한 채가 G2바입니다. 즉 0바와 1바죠. 즉 컴퓨터는 0과 1 바이너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의 적절한 연산들을 통해서 우리가 컴퓨터를 이제 구성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러한 계산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이 G2바라고 하는 이 유한체가 그러한 것의 이론적 근간이 되겠습니다. 자, G2바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한체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구체적으로 덧셈표, 곱셈표를 생각을 해보면 해봐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덧셈은 이렇게 되겠고요. 곱셈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덧셈에 대해서는 아벨곤이라는 것은 뭐 이미 확인했고, 곱셈에 대해서 0이 아닌 원소가 여건이 존재하는가를 이제 확인을 이 표를 보고 한다면 1바랑 곱해서 1바가 되는 것이 있죠. 즉 1바와 1바의 곱은 1바가 되고, 즉 1바는 0이 아닌 원소로서 유일한 원소인데 그 녀석이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건은 자기 자신과 동일하겠습니다. 따라서 체가 되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덧셈 입장에서 1바의 여건은 더해서 0이 되는 원소는 거니까 이 녀석이죠. 즉 1바의 덧셈에 대한 여건도 자기 자신이고 곱셈에 대한 여건도 자기 자신인 그런 특성이 있는 체가 되겠습니다. 자, P가 이제 2인 경우가 제일 간단한 유한체가 될 것 같고요. P가 3인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이 경우에도 유한체가 되겠죠? 자, 이 경우에는 표를 우리가 쉽게 작성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 결과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곱셈 입장에서 여건 생각을 해보면 1바의 곱셈에 대한 여건은 결과가 1바가 되는 녀석인 거니까 1바가 되겠죠? 여기 있는 거. 자, 2바의 곱셈에 대한 여건은 결과가 1이 되는 녀석이 2바랑 곱할 때니까 1바의 곱셈에 대한 여건, 2바의 곱셈에 대한 여건이 각각 자기 자신과 동일하다. 자, 물론 곱셈에 대한 여건뿐만 아니라 덧셈에 대한 여건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1바랑 더해서 0이 되게 하는 것이 2바가 되죠. 그리고 2바랑 더했을 때 0이 되는 것이 1바가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이제 유한체가 된다. 네, 그리고 시간이 한 1, 2분 정도 남았는데 네, 여기는 조금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 G3바까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